서울의 아침 공기는 차가웠다. 회의실의 유리창 너머로 고층 빌딩들이 반사하는 햇빛이 희미하게 번졌다. 박준호는 노트북을 조용히 열었다.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표정은 평온했다. 그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에 익숙해져 있었다. 자, 발표를 시작해보세요. 상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일본인 부장 다나카는 언제나 단어 하나하나를 칼처럼 사용했다. 그의 말투에는 예의가 있었지만 온기가 없었다. 준호는 차분하게 첫 슬라이드를 넘겼다. 매출 그래프와 개선 방안을 설명하는 동안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나카가 손을 들었다. 그건 불필요한 세부 사항입니다. 요점만 말하세요.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다른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다. 준호는 말을 멈추고 조용히 페이지를 닫았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회의는 계속되었지만 준호의 존재는 점점 투명해졌다. 다나카는 같은 문장을 반복했다. 지시는 따르세요. 질문하지 말고 조용히 일하세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다. 준호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자신이 한 일들이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만 들렸다. 아무도 그를 바라보지 않았다. 회의가 끝난 후 사람들은 의자를 밀며 빠르게 나갔다. 남은 것은 서류의 냄새와 조용한 공기뿐이었다. 준호는 혼자 노트북을 닫으며 마음속으로 메모했다. 감정은 필요 없다. 결과만 남긴다.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결심이 스쳤다. 복도 끝에서 다나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박 씨, 오후까지 수정본 제출하세요. 괜한 의견은 넣지 마세요. 그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엘리베이터 안거울 속에서 준호는 자신의 얼굴을 잠시 바라봤다. 무표정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누구도 그의 침묵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그에게 침묵은 굴복이 아니라 무기였다. 점심시간, 사무실의 소음이 잦아든 순간 다나카가 불쑥 말했다. 박 씨, 일본식 보고서 형식을 좀 배우세요. 한국식은 너무 감정적이에요. 옆자리의 동료들이 고개를 숙이며 웃음을 삼켰다. 준호는 잠시 멈춰 서류를 덮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 외엔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았다. 다나카는 마치 만족스럽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그게 좋아요. 조용히 복종하면 실수는 줄어요.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날 오후 준호는 혼자 야근을 했다. 모든 조명 중 그의 자리만 남아 있었다. 모니터 불빛 아래에서 그는 손끝으로 자료를 다듬고 숫자를 정리했다. 아무도 모르게 잘못된 수치를 수정하고 누락된 데이터를 채워 넣었다. 그의 이름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프로젝트는 완벽히 돌아갔다. 창밖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유리창에 떨어진 빗방울이 줄지어 흘러내렸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한 동료가 지나가며 말했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미소를 지으며 마우스를 움직였다. 그의 손끝에는 확신이 있었다. 침묵 속에서도 그는 자신이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사무실은 텅 비어갔다. 다나카의 책상 위엔 아직도 일본 본사에서 온 문서가 놓여 있었다. 준호는 잠시 그 앞에 섰다. 조용히 일하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러나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조용히, 하지만 잊히지 않게. 문을 닫는 소리가 났다. 남은 건 컴퓨터 펜 소리와 비 냄새였다. 그날의 침묵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예고였다. 며칠 후 회사의 공기는 달라졌다. 다나카의 말 한마디가 사무실 전체의 분위기를 지배했다. 사람들은 농담을 멈추고 발소리조차 낮췄다. 누구도 그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그 속에서 박준호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다. 모니터에 반사된 그의 얼굴은 흔들림이 없었다. 회의 중 누군가 의견을 내자 다나카는 짧게 잘랐다. 그건 박 씨가 정리했을 겁니다. 확인만 하세요. 모두가 준호를 바라봤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없었다. 그 짧은 순간 사람들은 그가 익숙한 그림자라는 걸 깨달았다. 묵묵히 존재하지만 누구도 다가가지 않는 사람. 퇴근 시간 동료 민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준호 씨, 왜 그렇게 참아요? 준호는 미소도 없이 말했다. 누군가는 참아야 일이 끝나죠.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비 내리는 창가에 앉아있던 준호는 커피를 시키며 숫자 열을 다시 확인했다. 그의 머릿속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다나카의 언행 하나하나가 그의 인내를 시험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화내지 않았다. 분노는 일시적이지만 신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늦게 본사와의 화상회의가 열렸다. 화면 너머로 일본인 임원들이 차례로 인사했다. 다나카는 그들 앞에서 완벽한 일본어로 보고했다. 모든 데이터는 제가 직접 검토했습니다. 준호는 화면에 빛에 비친 그의 표정을 조용히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미묘한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 다나카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박 씨, 통역 잘했어요. 덕분에 순조로웠네요.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소유의 표시였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속으로는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다. 언젠가 이 침묵이 진실을 말하게 될 거라는 확신. 사무실 한쪽 벽에는 상장과 트로피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중 어느 하나에도 준호의 이름은 없었다. 매일 아침 그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인정받지 않아도 흔들리지 말자. 빛은 항상 늦게 도착하니까. 그는 누구보다 먼저 출근했다. 복도의 불이 아직 꺼져 있을 때 그의 키보드 소리만 들렸다. 동료들은 그가 조용한 유령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아무도 그 유령이 회사의 절반을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점심시간 후배 지연이 다가왔다. 선배, 이런 보고서는 누가 다 만드는 거예요? 팀 이름으로 나가죠. 그래도 거의 선배가 하는 거잖아요? 준호는 잠시 웃었다. 팀이 잘 되는 게 중요하죠. 그의 미소는 짧았지만 따뜻했다. 그 대화는 지연의 마음속에 오래 남았다. 그날 오후 다나카는 회의 중 또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이건 왜 이렇게 늦었죠? 박 씨, 기본도 안 되어 있습니까? 모두가 숨을 죽였다. 준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확인 후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일본에선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작은 웃음이 번졌다. 그러나 준호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서류를 들고 조용히 회의실을 나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잠시 풀렸다. 복도 끝 창가에 서서 그는 손에 쥔 서류를 바라봤다. 햇빛이 종이 위에 부서졌다. 기본이란 건 누가 정하는 걸까? 속으로 중얼거리며 그는 서류를 다시 정리했다. 실수는 없었다. 단지 인식이 달랐을 뿐이었다. 저녁이 되어 퇴근 준비를 하던 동료들이 하나둘씩 나갔다. 민재가 다시 다가왔다. 그 사람 너무 심하잖아요. 준호는 잠시 고개를 들었다. 그럴수록 더 정확히 해야죠. 그는 컴퓨터를 끄고 의자에 기대 앉았다. 사무실의 불빛이 그의 얼굴을 절반만 비췄다. 아무도 모르게 그의 눈동자는 이상한 평온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았다. 서울 본사에서 긴급 방문 소식이 내려온 날, 사무실은 평소보다 3배는 더 조용했다. 사람들의 손끝이 떨렸고 복도의 공기도 긴장으로 묶여 있었다. 도쿄 본사 회장이 직접 온다더군. 누군가 속삭였다. 박준호는 그 말을 들었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평소처럼 서류를 정리하고 프린터에서 종이를 꺼내 정돈했다. 그러나 손끝에 닿는 종이의 감촉이 평소보다 묵직했다. 오후 2시 회의실 문이 열렸다. 다나카가 먼저 들어왔다. 그 뒤를 따라 일본 본사 회장 이토 아키라가 걸어왔다. 나이가 지긋했지만 눈빛은 예리했다. 모두가 허리를 숙였다. 오늘은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이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간을 압도했다. 다나카는 준비된 듯 미소를 지었다.
모든 데이터는 완벽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제가 직접 검토했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화면에는 본래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가 떠 있었다. 그러나 표지에는 다나카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다. 이토 회장은 서류를 넘기며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다나카는 정확히 대답했다. 그중 일부는 준호의 자료에서 나온 문장들이었다. 그 순간 준호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표정은 그대로였다. 그는 노트를 열고 빠진 데이터를 새로 적었다. 나중에 수정할 부분이었다. 회의가 끝나자 이토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이런 정확한 일 처리는 일본 본사의 철학과 닮아 있습니다. 다나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저희 팀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말 속에서 팀은 하나의 장식일 뿐이었다. 사람들이 자리를 떠날 때 이토 회장이 준호의 자리 앞에서 멈췄다. 당신이 박 씨입니까? 준호는 순간 멈췄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네, 맞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기술 보고 당신 손길이 닿았다고 들었습니다. 다나카가 눈을 크게 떴다. 아, 그건 단순한 보조였을 뿐입니다. 이토는 잠시 준호를 바라보다가 미묘하게 웃었다. 보조라 해도 균형이 잘 잡혀 있군요. 그가 떠난 뒤 다나카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문서를 닫았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묘한 울림이 퍼졌다. 그것은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조용한 예감이었다. 언젠가 이 침묵이 세상을 흔들 것이다. 며칠 후 복도 끝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되었다. 들었어요? 다나카 부장이 승진한대요. 곧 발표 있대요. 역시 일본 본사 라인이잖아요. 그 말은 사무실을 가로질러 퍼졌다. 모두의 눈빛이 조심스러워졌고 웃음은 억눌렸다. 박준호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가락이 천천히 키보드를 눌렀다. 숫자와 그래프가 차례로 완성되었다. 그는 소문이 사실인지 궁금하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침묵은 종종 승진보다 오래 간다는 걸. 그날 오후 다나카는 특별히 더 밝은 얼굴로 회의실에 들어왔다. 좋은 소식이 곧 있을 겁니다. 모두 더 집중합시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지만 시선은 여전히 아래를 향해 있었다. 준호는 그 말을 들으며 미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 부드러움은 여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야근 시간, 사무실에 남은 사람은 준호뿐이었다. 그는 보고서를 다시 검토했다. 한 페이지를 넘기자 다나카의 서명이 찍힌 문서가 보였다. 그런데 수치가 맞지 않았다. 이건 잘못된 계산인데.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대로 두면 프로젝트 전체가 틀어진다. 그러나 수정하면 상사의 체면이 손상된다. 조용한 밤, 그는 선택했다. 잘못을 바로잡는 쪽을. 그는 파일을 열어 계산식을 다시 입력했다. 결과가 완벽히 일치했다. 저장 버튼을 누르며 속삭였다. 진실은 소리 내지 않아도 드러난다. 창밖으로 불빛이 스쳤다. 거리에 넌 쌓인 택시의 불빛, 그리고 젖은 도로 위 반사된 회색빛. 그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다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승진이라. 그게 전부일까? 자신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 마치 다른 사람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그러나 그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었다. 밤이 깊은 회사, 불이 꺼진 복도의 형광등 몇 개만 남아 있었다. 그 빛 아래서 박준호는 혼자 앉아 있었다. 모니터 화면에 떠 있는 숫자들이 반사되어 그의 얼굴을 비췄다. 조용했다. 냉장고의 미세한 진동음과 키보드 소리만 들렸다. 그날 낮, 다나카는 한 회의 중 서류를 던지듯 말했다. 이 계산식 누가 만든 겁니까? 오류가 많아요. 이런 건 상부에 보낼 수 없습니다. 그 문장은 칼처럼 박혔다. 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서류를 다시 가져가 수정하겠다고 했다. 아무도 모르게 그는 상사의 실수를 덮었다. 그에게 중요한 건 체면이 아니라 결과였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서버 폴더를 정리하던 중 그는 이상한 파일을 발견했다. 이름은 Where to Final이었다. 클릭하자 다나카가 작성한 초기 보고서가 열렸다. 계산식이 잘못돼 있었다. 이대로 제출되면 회사 손실은 막대했다. 준호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이걸 고쳐야 한다. 그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수식부터 다시 짰다. 데이터 수백 개를 비교하고 엑셀에 셀 하나하나를 검토했다. 새벽 1시 모든 오류가 수정됐다. 보고서는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그는 파일 이름을 바꿔 저장했다. 프로젝트 좌 데이터 토미바 사 쿼드 사한 사난 컴플리트. 모니터 불빛이 꺼지자 방 안은 어둠으로 채워졌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차분했다. 누군가 대신 이 일을 알아줄 거라는 기대는 없었다. 단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다나카는 보고서를 들고 회의실로 들어갔다. 최종본입니다. 검토 완료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본사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훌륭하군요. 덕분에 손실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다나카는 미소 지었다. 팀이 잘 해줬습니다. 뒤에서 조용히 서 있던 준호는 눈을 내리깔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속엔 하나의 문장이 울렸다. 누군가의 실수는 누군가의 침묵 위에서 정리된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어졌다. 회의가 끝난 후 민재가 속삭였다. 그거 선배가 고친 거잖아요. 왜 말 안 해요? 준호는 커피 잔을 들며 대답했다. 말해도 믿지 않을 거야. 그의 말투엔 피로보다 단단한 확신이 있었다. 밤새 그가 수정한 파일은 그날 오후 본사 서버에 업로드됐다.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모든 것이 그 파일에 의존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본사 회장실로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제목은 단순했다. 긴급 오류 수정 보고, 발신자는 익명. 첨부된 파일엔 프로젝트의 세부 계산식과 수정 내역이 담겨 있었다. 결론은 명확했다. 기존 보고서엔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고 수정본이 이를 바로잡았다는 내용이었다. 이토 회장은 서류를 펼쳐 읽었다. 숫자 하나하나가 정밀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이건 누가 한 건가? 비서가 말했다. 발신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토는 미묘하게 웃었다. 이런 메일은 자주 오지 않죠. 진짜 실무자가 보낸 겁니다. 그 시간 서울 사무실의 한 구석에서 준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자리에 앉아 있었다. 다나카가 지나가며 말했다. 박 씨, 어제 자료 잘 처리했죠. 본사에서도 칭찬하더군요. 그 말에 주변이 술렁였다. 준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네, 다행입니다. 다나카는 자부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역시 팀워크가 중요하죠. 그 말은 공허하게 울렸다. 민재가 작게 중얼거렸다. 팀워크라. 준호는 들었지만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창밖으로 향했다. 햇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눈부셨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이토 회장의 비서가 다나카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이 긴급 보고서 관련해서 묻고 싶으시답니다. 아, 예. 제가 보낸 자료 말씀이시죠? 그 보고서 발신자가 본인이라고 확실합니까? 순간 다나카의 표정이 굳었다. 물론입니다. 왜 그러시죠? 회장님께서 서명 없는 수정본을 보셨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사무실이 잠시 정적에 잠겼다. 다나카는 자리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모니터를 바라봤다. 준호는 그 장면을 스치듯 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그는 퇴근길에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그 얼굴엔 피로 대신 확신이 있었다. 이건 복수가 아니다. 단지 진실의 균형이 맞춰진 거다. 그는 손에 든 서류 가방을 더 꽉 쥐었다. 조용하지만 그 침묵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새벽 사무실에 도착한 준호는 유리창 너머로 구름이 새을며시 비친 하늘을 보았다. 그날도 어김없이 조용했다. 오전 8시 커피 머신이 윙윙거리며 돌아가는 소리가 유일한 생명처럼 들렸다. 그는 서류를 펼치며 자신의 노트북을 켰다. 그 순간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다나카였다. 박 씨, 어제 보고서 너무 잘했어요. 이토 회장이 칭찬하더군요. 준호는 다나카를 한 번 쳐다본 후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다나카는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한 잔 내려갔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마음속으로 계산을 다시 했다. 오늘도 그는 침묵을 선택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이 할 일은 오직 일을 끝내는 것뿐이었다. 그 외의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 순간 다나카가 멈춰서서 갑자기 말을 꺼냈다. 어제 본사에서 온 메일 확인했어요? 그걸 누가 보낸 건지 알아요? 준호는 고개를 들고 화면을 다시 확인했다. 그 메일은 여전히 열려 있었고 발신자는 없었다. 그건 그냥 시스템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대답했다. 시스템 오류? 그런 메일은 본 적이 없네요. 다나카의 표정은 잠시 경계했다. 준호는 아무렇지 않게 커피 잔을 들었다. 그냥 처리했습니다. 다나카는 잠시 그의 눈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잘 처리했어요. 다나카가 나가고 난 후 준호는 여전히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가 다나카에게 말을 하지 않은 이유는 단순했다. 그 대화는 이미 끝난 것이었다. 하지만 어느새 그의 머릿속에서 미처 꺼내지 못한 말들이 다시 떠올랐다. 그들의 말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중요한 건 내가 한 일이다. 그날 오후 모든 직원들이 다 나가고 사무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준호는 잠시 책상을 정리하며 생각을 정리했다. 그날 오후 비어있는 사무실 안에서 그는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자신이 한 일은 이미 지나갔고 그가 한 모든 것들은 여전히 침묵 속에 있었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다나카가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오늘은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자리에 앉았다. 모두가 기대와 불안을 안고 그 자리에 있었다. 분위기는 이상하게도 더 뜨거워졌다. 다나카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자, 이제 오늘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자료를 넘기며 이야기했다. 이번 프로젝트 성과가 우수했기 때문에 새로운 팀장 자리로 승진할 분을 발표하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다나카는 손끝으로 명단을 가리키며 발표를 시작했다. 첫 번째는 미나미 다케시 부장입니다. 그 이름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된 인물이었다. 하지만 다음 발표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갑자기 집중되었다. 두 번째는 박준호 씨입니다. 회의실이 잠시 멈칫했다. 아무도 그 이름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두가 박준호를 주목했다. 준호는 다나카를 바라보며 천천히 일어섰다. 그러나 그의 표정에는 어떠한 흥분도 자만도 없었다. 그는 고요하게 일어섰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그 순간 일시적으로 멈춘 듯했다. 모두가 그를 지켜보았고 준호는 침착하게 다나카를 지나쳤다. 감사합니다. 준호는 짧고 단호하게 말했다. 다나카는 잠시 기이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로 돌아갔다. 그의 입술이 살짝 떨리며 웃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 웃음은 결국 예기치 않은 부끄러움으로 바뀌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회의실을 나섰다. 돌아서서 문을 닫을 때 그는 잠시 문고리를 쥐었다. 그 손끝에서 느껴지는 떨림은 처음으로 그가 느끼는 성취감이었을까? 아니, 그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었다. 오늘 그는 한 걸음 나아갔다. 침묵 속에서 회의실의 공기가 무겁다. 다나카는 미소를 지으며 문서 더미를 정리했다. 그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이번 승진 발표에서 본인의 이름이 빠질 리 없다고 믿었다. 그는 화면을 조작하며 발표를 준비했다. 그의 손끝은 빠르게 마우스를 조작하며 화면을 넘기고 있었다. 그 옆에서 준호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누군가 그의 눈빛을 슬쩍 쳐다봤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시선을 떼지 않았다. 자, 이제 승진자 명단을 읽겠습니다. 다나카가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손끝으로 이름을 하나하나 가리키며 불렀다.
각 이름마다 일어나는 박수는 예상할 수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끝내 흐르지 않았다. 미나미, 다케시, 승진. 예상대로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다. 그리고 다음 이름이 불려졌다. 박준호. 그 순간 모두가 멈췄다. 공기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다나카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그가 얼굴을 고치고 다시 말을 이어갔다. 박준호 씨, 승진입니다. 회의실 안에서 한 사람, 또 한 사람 눈을 끄덕였다. 그러나 그 눈빛은 이상했다. 누군가는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돌렸고 다른 사람들은 다소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봤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났고 조용히 다가갔다. 그의 발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묵직하게 느껴졌다. 준호는 타나카의 앞에 멈췄다. 그리고 고개를 낮추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은 짧고 명료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회의실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이름이 한 사람씩 불리자 방 안의 분위기는 점점 가벼워졌다. 모두가 박수를 치며 기뻐했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긴장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준호는 그 긴장감을 알아챘지만 그가 신경 쓰는 건 단 하나였다. 자, 이제 마지막 승진자입니다. 다나카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 목소리는 전혀 긴장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감이 넘쳤다. 하지만 그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준호는 놓칠 수 없었다. 다나카 미나미 부장입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내면에는 그 무엇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다나카는 화면을 올려봤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어쩐지 굳어 있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는 화면을 다시 확인하며 물었다. 아무도 그가 말한 것에 반응하지 않았다. 회의실 안에서 정막이 흘렀다. 그의 얼굴은 점차 창백해졌고 회의실의 기운도 서서히 얼어붙었다. 제가 그 명단을 놓친 거죠? 다나카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은 이미 승진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없는 것을 알게 된 후였다. 준호는 그 순간 다나카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고요히 앉아 있었고 그의 손은 여전히 마우스를 움직이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이번 승진자는 2명입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다만 회의실 안의 공기는 점점 무겁게 변해갔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더 어색해졌다. 다나카는 더 이상 명단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준호는 미동도 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다나카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당황과 불안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승진자 발표를 마쳤습니다. 다나카는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렸다. 회의실의 불편한 침묵 속에서 박준호는 단 하나의 생각을 했다. 이제 다나카는 더 이상 나를 무시할 수 없다. 그는 고요히 일어나며 발표를 마쳤다. 그리고 그가 돌아설 때 다나카의 얼굴에 서서히 나타난 불안감을 무시했다. 감사합니다. 준호는 짧게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회의가 끝난 후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갔다. 사람들은 그의 승진을 축하하는 대신 다나카의 당황한 표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 씨, 정말 대단해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그의 승진은 다나카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러나 준호에게 있어 이 순간은 그저 또 하나의 과정에 불과했다. 그는 이미 이 순간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고 있었고 그 예측은 정확했다. 다나카는 잠시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느낀 불안은 점차 깊어졌고 그의 눈빛은 아랫사람인 준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했다. 하지만 그 무엇도 말을 꺼내게 하지 않았다. 준호는 사무실을 떠나며 복도를 지나쳤다. 그의 눈빛은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었다.
그는 사람들의 말이나 다나카의 표정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보였다. 복도의 끝에서 그가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정리하던 동료들이 그의 모습을 보았다. 준호 씨, 정말 멋지네요. 결국 승진을 하셨다니. 준호는 그들의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가 느낀 감정은 단순히 승리나 기쁨이 아니었다. 오히려 묵직한 책임감이 그의 마음을 채웠다. 그는 서류를 정리하며 나갈 준비를 했다. 잠시 후 다나카가 그의 자리를 지나쳤다. 그리고 두 사람은 복도에서 마주쳤다. 준호는 다나카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 눈빛 속에서 다나카는 그를 이해하려 애썼지만 결국 그가 보고자 했던 것은 그가 보여주고자 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꺼냈다.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다나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며 잠시 멈췄다. 준호는 그를 지나쳐 문을 열고 나갔다. 뒤에서 다나카는 그를 바라보며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때 그들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났다. 승진이라는 단어는 이제 준호의 것이었고 다나카는 그것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없었다. 준호는 차가운 바람 속으로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아무런 후회도 미련도 없이 그 길을 걷고 있었다. 다나카의 자리는 고요하게 비어 있었다. 승진 발표 이후 그의 얼굴은 여전히 불편하고 얼어붙은 듯 보였다. 사무실 안에서 누구도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의 부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다나카는 이미 그 자리를 잃은 것처럼 느꼈다. 그가 지난 몇 년 동안 세운 성과와 자존심은 이제 무너졌다. 박준호 씨, 정말 대단해요. 다나카 부장님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동료 민재가 조심스레 물었다. 준호는 한 번도 이런 질문을 듣고 대답한 적이 없었다. 그 질문은 그에게도 부담이었고 대답을 꺼리게 만들었다. 그는 이미 그만두신 것 같습니다. 준호는 고요하게 대답했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말하는 동안 준호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다. 무표정하게 마우스를 조작하며 또 다른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다나카는 회사에 나오지 않았다. 누구도 그의 자리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준호는 한 걸음 한 걸음 느리게 발걸음을 옮겼다. 이 작은 변화가 그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그 누구도 몰랐다. 다나카의 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이 준호에게는 크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가 그의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었다. 회의가 시작되었다. 다나카가 없었지만 모든 직원들은 여전히 일상처럼 업무를 진행했다. 그러나 누구도 그를 미처 신경 쓰지 않았다. 준호는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속으로 고요함을 유지했다. 이제 프로젝트는 잘 돌아가고 있네요. 다나카 부장이 빠지더라도 큰 문제 없겠군요. 회장의 말이 끝나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한 점의 흔들림 없이 고요했다. 시간이 지나며 사무실의 분위기는 점차 안정을 찾았다. 박준호는 승진 후에도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조용히 일을 했다. 그를 둘러싼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침묵을 존경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을 잃지 않았고 일에 있어선 언제나 정확했다. 그의 상사는 종종 그에게 일정을 맡기곤 했다. 준호 씨, 이 부분도 부탁해요. 꼭 성공할 수 있겠죠? 네, 맡겨주세요. 그는 짧게 대답하고 업무를 진행했다. 그 짧은 말이 모든 것을 설명했다. 준호는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업무를 처리했다. 그의 행동은 언제나 말보다 더 큰 무언가를 보여주었다. 몇 주 후 본사에서 큰 감사 메시지가 도착했다. 프로젝트 성과에 대한 감사. 박준호 씨는 실력 있는 인재입니다. 그 메시지 속에는 아무런 감동의 표현도 없었지만 그것은 이미 충분했다. 그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이 준호를 인정한 첫 번째 순간이었다. 박 씨, 이번에도 성공했군요. 정말 대단해요. 그때 민재가 말했다.
준호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인정이 있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평온했다. 감사함이나 기쁨은 얼굴에 나타나지 않았다. 준호는 오직 일에 집중하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지난 며칠간의 변화가 사람들 사이에서 천천히 퍼져나가며 조용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다나카는 여전히 회의실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그 빈자리는 어느새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준호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출근했다. 그가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그는 잠시 책상에 앉아 커피를 내렸다. 그 커피는 그의 하루를 시작하는 작은 의식과 같았다. 준호는 커피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아침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의 마음은 차분했다. 다시 시작하는 하루.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서류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때 동료 민재가 다가왔다. 박 씨, 정말 대단해요. 승진도 했고 이제 다나카 부장이 없으니 다들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준호는 커피잔을 놓고 고개를 끄덕였다. 변화는 자연스러운 거죠. 그 말은 그가 겪은 수많은 변화를 상기시켜 주었다. 다나카의 부재, 그리고 승진 후의 조용한 인정은 그에게 더 큰 책임을 안겨줬지만 그는 여전히 말없이 그 책임을 이어나갔다. 그의 존재는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사무실에 점차 사람들이 들어오자 준호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서류를 정리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것. 그것이 그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는 늘 차분하게 그리고 누구보다도 철저히 자신의 역할을 해나갔다. 몇 주가 지나며 회사의 분위기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그러나 그 변화 속에서도 준호의 모습은 여전히 조용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그는 승진 후에도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했다. 그런 준호의 모습에 동료들은 그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 박 씨, 이번 프로젝트 정말 대단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민재가 그렇게 말할 때 준호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 미소는 짧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변함없이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날 다나카가 다시 회사에 나타났다. 그의 표정은 예전처럼 자신만만하지 않았다. 그가 들어오자 직원들은 그를 잠시 주목했지만 그를 향한 시선은 이제 예전과는 달랐다. 다나카는 묘한 불편함을 느끼며 회의실로 들어갔다. 준호는 그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미세하게 고개를 돌렸다. 그때 다나카는 준호를 향해 잠시 눈을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에서 어떤 감정이 스쳤다. 다나카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준호는 그저 고요하게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짧은 순간 아무 말도 없었지만 모든 것이 드러났다. 준호는 조용히 다나카를 지나쳤고 그의 뒤를 따르던 동료들은 잠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다나카는 그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듯했다. 준호는 단순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다. 준호의 미소는 언제나처럼 짧았다. 그러나 그 속에는 그 어떤 말보다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는 단지 묵묵히 일을 할 뿐,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결과가 결국 모든 것을 말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저녁,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사람들은 각자 자리에 앉아 일을 시작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조용히 해나갔다. 그 속에서 그는 아무도 모르게 또 한 번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서울의 밤, 사무실은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고 유리창 너머로 도심의 불빛만이 흐릿하게 반사되고 있었다. 박준호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모니터 화면에 비친 그의 얼굴은 한 점 흔들림 없이 고요했다. 그의 손끝은 키보드를 눌렀다. 화면에 떠 있는 문서는 그가
작성한 마지막 문서였다. 모든 일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가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었다. 준호는 잠시 고개를 들어 화면을 바라보았다. 이제 끝내야 한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마지막으로 문서의 내용을 다시 점검했다. 그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커서를 위로 올려 문서 제목을 바꾸었다. 승진 보고서 최종본. 그 순간 그의 마음은 묘한 평온에 감싸였다. 그는 곧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제목은 간단했다. 보고서 제출 및 승진에 대한 감사의 말씀. 그는 신중하게 내용을 작성했다. 존경하는 이토 회장님께 지난 몇 주간의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과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작은 기여가 회사의 성공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승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메일은 짧고 간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보내기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아무도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이메일을 보냈는지 알지 못했다. 준호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며 그 이메일이 보낸 후의 결과를 생각했다. 승진과 인정, 그것들이 그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그가 계속해서 나아갈 방향이었다. 승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음을 알았다. 그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을 마시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밤의 정적 속에서 그의 발걸음은 묵직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된 지금 그는 이제 조용히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었다. 사무실을 떠날 때 준호는 문을 조용히 닫았다. 아무도 그가 떠나는 걸 알지 못했다. 그의 발소리만이 복도에 울렸다. 그가 나간 후 사무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씩 일거리를 처리했다. 그러나 준호의 빈자리는 여전히 존재감을 남기고 있었다. 그는 건물의 외부로 나가며 천천히 걸었다. 서울의 밤 공기는 차가웠고 하늘은 별빛 한 점 없이 흐릿했다. 그가 걸어가는 길은 항상 같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길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그가 가는 길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걸어가면서 한 손으로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이메일을 확인했다. 승진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승진은 단지 그가 나아가야 할 길을 더 넓혀주는 도구일 뿐이었다. 진정 중요한 것은 그가 선택한 길이었다. 그는 한 번 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골목 끝에서 멈추었다. 그곳에서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아무 말 없이 그리고 아무런 감정 없이 그는 고요한 채로 이 세상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승리하고 있었다. 준호는 자신의 발자국 소리만을 들으며 자신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의 목소리는 없었지만 그 질문은 그의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승진이 끝났지만 그가 답해야 할 질문은 계속해서 그의 앞에 놓여 있었다. 그가 걸어가는 동안 아무도 그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가 지나간 길은 결코 잊히지 않았다. 그 길 위에서 그는 말 없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어 나갔다.